네, 박용환 원장님과 함께하는 한의학 이야기 6월 20일 순서입니다. 오늘 말씀 나눠볼 주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안구 건조증인데요. 네네. 원장님 어떠세요?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 안구 건조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가요? 네, 요즘 굉장히 많죠. 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어떤 주제 할까요? 하고 네. 원장님하고 말씀 나눌 때 네. 저도 사실 검색해보거든요. 포털 사이트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검색했을 때 질문이나 그 내용이 많은 거면 좀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많이 앓고 있구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 네. 안구 건조증 하니까 꽤 많은 질문과 네. 꽤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더라고요. 예. 이 아주 큰 병은 아니지만 하루 종일 눈을 쓰는 그 직업이나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안구 건조증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상당히 괴롭히는 네. 증상이죠. 안구 건조증 때문에 오늘 방송을 지켜보시는 분들이라면 눈을 조금 이렇게 개슴츠레하게 뜨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 증상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안구 건조증이라고 하면 어떤 증상? 안구 건조증은 그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눈물샘 자체의 분비가 잘 안 돼서 눈이 굉장히 뻑뻑해지고 마르고 따갑고 네. 가렵고 뭐 이런 증상들을 다 동반하는 걸 얘기하고요. 보통 그 눈을 깜빡이는 횟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생기는 증상이라 결론적으로도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실제로도 줄어듭니다. 아, 그래, 눈을 우리가 깜빡이는 이유는 네. 눈 자체의 수분 공급을 하기 위해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눈 맨 끝에 있는 막을 수분이 계속 증발되기 때문에 네. 그것을 계속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네. 그것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수분 증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그러니까 눈에 눈물이 줄어들어서 네네. 이제 생기는 증상이잖아요. 네. 근데 자주 깜빡거리면 네. 눈물이 더 생길 것 같은데 덜 깜빡거리게 된다고요? 덜 깜빡거리니까 눈물샘도 마르게 되고 네. 안구 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실제로 좀 덜 깜빡거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 모니터를 이렇게 열심히 쳐다본다거나 어떤 곳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겠네요. 네, 요즘 안구 건조증이 점점 더 많아지는 이유가 네. 뭔가를 쳐다보기는 직업이 많아져서 그렇고 네네. 쳐다볼 만한 도구들이 많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아, 요즘 컴퓨터, 모바일 굉장히 많이 보시잖아요. 스마트폰, 예.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훨씬 더 많이 늘어났고요. 여기서 잠깐 이제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했으니까 지금 스마트폰 보는 사진이 나오고 있죠. 네네. 예. 진짜 지하철 사진인데 거의 모든 분들이 지금 네, 다 스마트폰 쓰고 휴대전화를 지금 계신데 저기 자세를 보시면 이건 PC방 사진인데요. 예. 자세를 보시면 자세가 제대로 된 분들이 없죠. 예. 허리를 똑바로 세운 분들도 없고 그다음에 목도? 목 자체를 앞으로 숙이고 있죠. 네. 이렇게 되면 목 뒤부터 해서 승모근이라고 부르는 어깨 근육까지 전부 다 당기게 됩니다. 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눈의 피로가 훨씬 더 가중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PC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환경도 아니고 어두컴컴한 환경에서 공기 나쁘고. 공기도 나쁘고 네. 그러면서 빛이 한 곳에 눈에 집중이 되겠죠. 네. 그리고 물론 자세도 똑같이 나쁘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일단 자세가 나쁘면 나중에 네. 우리가 치료법에 대해서 또 살펴볼 때 제가 목 뒤쪽을 근육을 네. 말씀드리겠지만 목 뒤쪽 근육이 편안해지면 눈도 같이 편안해지거든요. 거꾸로 눈이 자꾸 이제 굉장히 피곤해지면 네네. 목 뒤 근육도 당기게 돼요. 네. 그러면 치료가 목 뒤쪽 근육들을 좋게만 해줘도 눈 자체의 어떤 영양이 공급이 영향이 잘 있어요. 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눈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네네. 총명하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무슨 전 뜻이게요? 총명하다는 말 자주 듣습니다. 무슨 뜻이게요? 밝을 명 빛날 총인가? 반짝반짝한 거죠. 예. 네.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기관이 네. 에너지를 들어오는 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네. 하나는 숨 쉬는 거, 하나는 먹는 거죠. 네. 그 두 가지만 우리가 에너지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는 숨 쉬는 것은 코로 받아들이고요. 네. 먹는 것은 입으로 받아들이죠. 다시 말해서 아래쪽에서 에너지를 받아들이면 쓰는 기관은 위쪽에서 다 써요. 눈과 귀에서 쓰죠. 예. 항상 이 두 가지 기관은 쓰는 것만 합니다. 그렇죠. 예. 에너지를 받아들이진 않죠. 예. 이 쓰는 것 중에서 이제 눈은 눈 밝을 총자, 귀 맑을 명자를 써서 네네. 눈과 귀가 밝은 것을 옛날부터 총명하다고 그랬어요. 네. 예.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너지를 계속해서 쓰는 기관이다. 근데 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쓰긴 하지만 내적인 기관에서 쓰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를 발산시키지는 않고요. 네. 계속 듣기만 하잖아요. 하면, 예. 근데 눈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발산을 합니다.
눈에서 레이저 나가나요? 예, 총기라고 하잖아요. 예. 예, 총기는 눈에서 실제로 레이저가 나가듯이 굉장히 반짝반짝하면서 네. 내몸 에너지가 발산되는 건데 그 에너지의 발산처가 간입니다. 간에 그래요? 있는 네. 에너지가 네. 굉장히 좋아야 이 눈의 에너지가 밝아지고 아. 간이 나쁘면 눈이 흐리멍텅하고 황달이 생기면 네네. 눈이 그렇죠. 노래지고 하듯이 간의 기운 자체가 눈 전체의 기운을 이야기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양쪽 옆에 있는 흰자위 부분은 네. 폐의 기운을 관장하는 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눈물샘이 마른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 말라지는 거거든요. 어느 부분이요? 앞부분. 폐. 폐. 아, 폐. 예. 폐의 기운이 자꾸 소모되기 때문에 저도 지금 눈이 좀 피곤하네요. 네. 오늘 괜히 눈 오늘 이야기를 조금, 하니까. 예, 오늘 조금 평소보다 네. 총기가 덜하세요. 눈에. 예. 괜히 눈 이야기를 하니까 눈이 집중이 예. 되고 그러세요? 전에 비염 이야기할 때는 코에 이상이 신경 쓰이더니 네. 네, 어쨌든 그 눈의 각막이나 결막 부분도 피부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두피도 피부고 머리카락도 피부고 음흠. 이 겉에 피부도 당연히 피부듯이 피부 자체를 관장하는 것은 폐입니다. 폐의 기운이 자꾸 없고 폐의 기운이 발산되면 그 사람의 모공이 자꾸 이렇게 열리는 것이 조절이 안 되는 것처럼 네. 눈 자체의 겉도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빨리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운이 없으면 더 예. 빨리 안구건조증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간의 기운이 없으면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안구건조증도 또 생깁니다. 그다음에 눈 옆에 핏발이 서는 것은 네. 뭐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오상육 충혈되는 거요? 네. 간 나왔고 폐 나왔고 네. 심장? 네, 심장입니다. 네. 어떻게 맞추셨네요. 네, 어쩌다 보니 그다음에 눈동자가 그 맨 중앙에 있는 정중앙에 있는 아주 검은 동자는 어디와 네. 연관이 있을까요? 모르겠는데. 네, 콩팥하고 연관이 있다고 한의학에서는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네. 눈동자의 어떤 기운이 제대로 못 돼서 원근감이 조절이 안 되는 것은 아하. 신장의 기운이 나빠진 노화라든지 노안, 예. 근시, 원시 조절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은 신장의 기운, 콩팥의 기운과 관련이 있고요. 네. 눈 전체의 어떤 그 총기와 관련된 것은 간의 기운과 관련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눈 동자 겉막이나 흰자위의 어떤 혼탁의 정도는 폐와 연관이 돼 있고, 네. 거기서 충혈이 많이 된 것들은 열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심장과 연관이 돼 있고, 물론 아. 먹는 것 비위가 잘 돼야 먹은 것이 좋아야지 공급이 되겠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간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간과 연관된 이야기일 거고요. 네. 어쨌든 오상육부가 눈에 전부 다 영향을 미치는데 눈 전체의 영향은 간이고, 지금 우리가 오늘 주제로 다루는 안구건조증의 원인은 간과 더불어서 폐의 어떤 기운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네. 보통 눈을 마음의 창이다 하잖아요. 그쵸. 근데 오늘 원장님 얘기 듣고 보니까 눈은 우리 네. 몸의 창이네요. 오상육부가 온몸의 다 연결돼 건강을 있죠. 다 네. 표현하고 있고, 보통 간이 나빠서 황달이다, 눈이 네네네. 좀 색이 변한다 할 때는 그 흰자위가 노랗게 되는 건 줄 알았더니 간은 그 흰자위하고는 폐하고 관련이 더 있군요. 흰자위의 어떤 혼탁의 전도가 네. 폐의 기운과 연관이 돼 있고요. 네. 간 자체의 기운이 눈이 올라와서 눈 자체가 노랗게 변하기 때문에 전체가 그때 다. 황달은 그런 영향입니다. 예, 지금 제가 원장님 그 설명 들으면서 딱 떠오른 생각인데, 제가 예전에 팔이 좀 아파가지고요. 네. 여기가 자꾸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 팔이 팔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목뒤 근육부터 시작이 돼서 그 척추 양쪽의 근육과 승모근, 어깨 근육, 목 뒤 근육 여기가 뭉치거나 그러면 이쪽 팔하고 종아리까지 아플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발전되면 눈이 아마 아플 거라고 그럼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간 근육의 이제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뒤 근육, 승모근이 그 뭉치거나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이후에 눈에 문제가 그래서 제가 네네. 무슨 예언을 하시는 것 같다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이제 연관이 다 돼 연관이 있죠. 있는 네. 거군요. 그 어떤 사람들이 잘 걸립니까? 아까 말씀하신 직업적으로는 뭐 모니터를 많이 보고 그런다고 했는데, 그럼 간 나쁜 사람이 잘 간이 나쁘게 되면 당연히 네. 그렇고, 기운이 없으면,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종합적으로 설명드린 이유가 네. 간 자체의 영양이 제대로 이제 공급이 잘 안 되거나 피가 혼탁하거나 피가 모자란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은 당연할 거고, 네. 기운 자체가 없으면 폐의 기운이 자꾸 빠져나가겠죠. 우리가 이제 모니터를 계속 보는 사람 네. 직업들을 보면은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아까 PC방에서 밤늦게까지 PC방을 한다든지 네. 그 계속해서 뭔가를 집중해서 보는 건데, 그 색이라는 말 아시죠? 색깔 할 때 색자. 예. 그게 색이 이제 총천연색의 화면 모니터 네. 이런 것들이 진짜 색을 세세하게 보는 거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색을 밝힌다 할 때 색도 똑같은 색자입니다. 네네.
우리 몸에 전기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 전기가 빠져나가는 통로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눈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꾸 에너지를 쓰는 직업들이 눈 안구 건조증에 더 많이 생기고 그 중에서 실제로 눈 자체를 많이 쓰기 때문에 네. 안구 건조증이 생기니까 요즘 뭐 모니터를 많이 쓰시는 분들, 뭐 디자이너 분들, 네. 그다음에 모바일을 많이 쓰시는 분들 뭐 다 걸릴 수 있고 사실 연령대하고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성별은요? 그래도 노안이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을 거고요. 많고요. 예. 뭐 성별에서 남녀 차이가 그 안구 건조증을 더 유발한다는 뭐 아 그래요? 것은 예, 밝혀진 보고로 바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어떤 데는 보니까 여성이 좀 더 많다고 하던데 그건 네, 아니군요. 여성분들이 좀 더 예민해서 보시나요? 예민해서 그러실까? 예, 그것까지는 예, 에너지를 많이 쓰면 네. 안구 건조증이 생길 확률이 이제 높다고 훨씬 하셨는데 네. 그 에너지가 그 모니터를 보고 눈으로 색을 보고 자꾸 그러는 것도 그러는 거지만 온몸에 기를 많이 쓰면 네. 피곤하고 에너지를 에너지를 많이 바닥이 발산시키면 눈이 나빠진다. 그러니까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스트레스를 이제 받아서 신경을 일시적으로 많이 에너지를, 썼다거나. 발산을 하게 되는 네. 경우에는 뭐 안구 건조증도 생기겠지만 그때는 안구 건조증 뿐이겠어요? 그러니까요. 저기 이PD님 간 사진 좀 띄워주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쓰고 피곤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간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스트레스 많이 받고 피곤하면 간이 상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피곤하고 에너지를 많이 쓰면 눈도 상한다. 네. 이 관계가 완전히 있는 거네요. 간이 지금 보시면 네. 이 간 자체가 굉장히 뽀송뽀송하죠. 네. 간은 그 우리가 음식 먹으러 갔을 때 간 나왔을 때도 네. 이런 상태가 되는 것들이 맛있잖아요. 근데 이제 선진국 같은 거 피가 마른 것들을 보면은 간이 푸석푸석하잖아요. 네. 실제로 간에 피가 모자라고 간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예. 효소가 부족해지면 간이 그런 식으로 푸석해집니다. 아.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네. 뽀송뽀송하면서 뭔가 피가 탄력 말랑말랑하게 있고 있으면서 이런 상태가 된 것들이 간이 좋은 간이고 네. 이때의 상태가 간이 발현하는 게 근육이에요. 아. 근육이 탄력이 있고 탱탱하고 네. 간처럼 이렇게 탱글탱글한 상태가 되면은 근육도 좋은 걸 거고요. 네. 그것이 그 좋은 사람들이 혈액순환이 잘 될 것이고 그 상태의 집합체가 눈으로 가는 거죠. 예. 컨택트 렌즈 착용하는 것하고도 네. 관계가 있겠죠? 그럼 요즘 그 렌즈를 밖에 끼는 것 때문에 네네. 굉장히 건조증 증상이 더 빨리 생긴다고들 하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그 렌즈를 안 껴서 네. 경험을 못 해봐서 죄송하지만 그 렌즈를 끼시는 분들이 훨씬 더 안구 건조증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걸 보니까 네, 네. 그런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컨택트 렌즈 안 끼고 시력은 굉장히 좋은 편인데 네. 최근 들어서 눈이 뻑뻑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노안이 시작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런데 노안하고도 아니 굉장히 급격히 연관이 지금 동의를 하시네요. 네. 예. 노안이 되면 될수록 실제로 그 수분 증발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안구 건조증도 더 빨리 그러니까요. 생기게 그러면 이제 컨택트 렌즈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네. 노안이 시작되면서 그럴 수 있는데 네. 이게 렌즈 때문에 일시적으로 뻑뻑한 건지 아니면 네. 내가 안구 건조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증상으로 네. 발전되고 있는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요? 안경을 써보시면 금방 알 수 있죠. 안경을 그래, 써요? 렌즈 때문인지. 근데 네. 렌즈로 인해 렌즈를 가지고 빼고 실제로 안경을 각막이 써보면. 손상돼서 예, 예. 안구 건조증이 생기기도 하니까 네. 렌즈 끼실 때는 좋은 걸로 어쨌든 잘 하시되 네. 렌즈를 빼고 안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증상이 생긴다면 안구 건조증이고요. 네. 실제로 우리가 모니터를 볼 때 네. 우리가 평상시에 눈 깜빡이는 게 한 3초에서 5초 정도만에 한 번씩 깜빡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집중해서 뭔가를 볼 때 한 10초에서 20초까지도 늘 안 참고, 깜빡인다고 해요. 네. 참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거죠.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그 디자이너들처럼 화면을 계속해서 보시는 분들, 게임 개발자들 요즘 네, 뭐 네. 화면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이 실제로 볼 때는 거의 뭐 1분에 한 번 깜빡이는 수준까지도 있다고 그래요. 멈추는군요. 네, 그래서 옆에서 가만히 보면 네. 눈을 깜빡여야 되는데 안 깜빡이고 계속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죠. 뭐 1분은 굉장히 과다한 숫자지만 네. 어쨌든 20초 이상이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수분 증말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는데 네. 렌즈를 끼시는 분들도 이 빼가지고 안경을 꼈을 때 어떤 그런 눈 깜빡이는 속도를 주변에서 재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분이 눈을 실제로 깜빡이는 횟수가 굉장히 적거나 적다. 지나치게 적거나 하면은 안구 건조증이 생길 확률이 있는 거고 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눈물이 자꾸 안구 건조증 있는 분들의 특징이 눈을 이런 식으로 자꾸 깜빡이세요. 예. 찡그리세요.
이게 찡그리시거나 눈을 자꾸 비비게 되거나 뭔가 이 쓰린 느낌이 들어서 집중이 잘 안 되거나 네. 하는 증상이 있으면 안구 건조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충혈도 될. 당연히 충혈은 기본. 그 이건 어떻습니까? 자고 일어났을 땐 충혈이 안 됐는데 오후로 갈수록 점점 충혈이 된다.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나은 편이죠. 왜냐하면 예. 회복이 됐다는 거니까. 네. 이제 그냥 일이 내가 조금 과도해서 안구 건조증이 이제 관련한 초기 증상이고요.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은 밤늦게는 물론 더 심해질 거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굉장히 뻑뻑해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네. 그럴 때 보통 인공 눈물이라고 네네. 하잖아요. 그럼 식염수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그런 거 이렇게 인공 눈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종류가 있을 건데 예전에는 그냥 생리식염수만을 많이 예. 썼는데 네. 인공 눈물 상에는 약간 그 수분 공급이라든지 눈물샘을 자극하는 성분들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예. 문제는 이것들을 썼을 때 약간 그 의존하는 경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식의 인공 눈물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어떤 경우에 의존증이 생길 수 있다고요? 그 인공 눈물 중에서 네. 의존성이 있는 인공 눈물이 있습니다. 뭐 다른 약효가 포함된 예, 예, 예. 어떤 그런 거겠네요. 예. 단지 비염으로 예. 치면 저기 혈관 확장제 같은 개념이죠. 이렇게 흡입하는 거 말씀이죠. 예. 칙하는 예, 거. 예. 눈에도 그런 성분이 들어간 것들을 비슷한 성분들이 들어간 네. 것들을 쓰는 네.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데 갈수록 자꾸 저기 쓰다 보면 더 의존성이 되고 그 더 자주 넣어야 하고. 예, 그런 계속 자주 넣어야 되고 어허. 넣는 횟수가 많아지고요. 네. 그다음에 히알루론산이라고 해서 먹어서 그 우리 몸의 수분 자체를 히알루론산은 제일 많이 쓰는 게 네네. 필러라고 해서 네네. 콧대 높이고 하는 그런 건데 예. 어디에 딱 넣게 되면 수분 흡수 능력이 뭐 몇십 배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수분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 있어요. 네, 네. 그 성분들을 먹어서 혹은 눈에 어떤 식으로 뭐 넣어서?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들도 내내 약간 의존성을 일으킵니다. 의존성이 없는 것 중에 약재 중에서 소금물이 굉장히 기본적입니다. 네. 소금물을 우리 몸의 폐하에 맞춘 것이 바로 생리식염수잖아요. 식염수, 예. 그래서 소금물 자체를 옛날에는 많이 썼는데 요즘은 생리식염수를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약 중에서는 그 황련이라든지 네. 하고초라든지 이런 약재들을 써가지고 눈을 조금 맑게 만드는 증류를 시켜가지고 만드는 안약 그 계통의 약을 만들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의존성은 없겠죠. 그렇군요. 그 한의학에서 그러면 안구 건조증, 또 네. 눈과 관련된 증상을 치료할 때는 오장육부 치료를 먼저 하겠네요. 네, 제일 처음에 이 안구 건조증이 왔을 때는 약까지 쓸 경우에 폐의 기운을 먼저 봅니다. 네. 그래서 폐 기운이 이 사람이 좋은지 먼저 판별을 하고 그 다음에 간의 기운 당연하겠죠. 네. 그 두 가지가 베이스가 되어서 폐의 기운을 높여주고 간의 기운을 좋게 만들어주면 이 두 가지가 기와 혈이 잘 돌게 돼가지고 안구 건조증도 훨씬 덜해지고요. 피곤함이 덜해지는데 문제는 아무리 그것이 좋아도 모니터를 보는 횟수가 그대로 너무 유지된다면 많으면, 저기 약을 먹어서 치료되는 것보다 안 좋게 만드는 게 더 크겠죠. 물론 뭐 치료를 안 하면 더 빨리 악화되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눈에서 제일 좋은 색깔은 녹색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예. 실제로 가시광선에서는 초록색이지만 네. 제일 좋은 색깔은 사실은 그 우주의 색깔입니다. 우주의 색깔이요? 예. 하늘천 하얀색? 따지 거물연 누르만 네. 할 때 거물 예. 현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은색이 그 현자가 어떤 현자냐면 현기증 날 때 현자예요. 그 우리가 뒤통수를 노래지? 탁 맞으면 뭔가 앞에, 불이 예. 반짝반짝하면서 눈이 앞이 캄캄해지잖아요. 예. 그 현자가 현을 볼 때 우리 눈이 제일 편안해집니다. 네. 그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눈을 감았을 때예요. 눈 감으면 네.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 캄캄하고 뭔가 네. 이렇게 떠다니는 그런 때의 색깔, 그 색깔을 자주 보라고 해서 눈을 그냥 감고 있는 게 제일 편합니다. 네. 그래서 뭐 다른 어떤 보약이나 실제적인 것보다 눈을 감는 횟수만 더 늘려주셔도 안구 건조증은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원장님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요. 그럼 일시적으로 모니터를 많이 보거나 그래서 눈이 건조해진 건지 네. 아니면 내 오장육부 중에 어느 부위가 좋지 않아서 눈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 건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환자가 판단해야 원장님 만나러 갈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눈 감고 치료를 할 건지 네. 내 오장육부에 문제가 있으니까 박용환 원장님을 만나야 할지 결정을 해야 될 텐데. 만나러 오시는 것은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만나러 오시면 아, 됩니다. 근데 일단 그 일시적인 현상과 오장육부까지 상했다는 증상 자체는 사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 오장육부는 이미
퇴화되어 있습니다. 네.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편하시면 뭔가 치료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고 대신 네. 정도라는 게 있겠죠. 하루에 몇 번 그런 증상을 느끼는지 어느 정도로 느끼는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감별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안약만 처방하는 경우도 있고요. 음. 한약으로 만든 한약들, 그 다음에 침을 맞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네. 너무 심각해서 한약을 복용하시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만 내가 눈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의료기관을 한의원을 찾아주시는 것이 주셔서 빨리 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완치됩니까? 완치는 내가 직업을 가진 이상 완치라는 표현이 굉장히 힘들죠. 네. 근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치료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금 불편함을 해소하는 정도까지는 네. 이제 치료가 된다. 저기 침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제가 앞서 보내주신 침 사진을 보고 침 길이에 깜짝 놀랐거든요. 혹시 눈이나 눈 주변에 놓는 침은 아니죠? 잠깐만요. 이 침은 아마 좀 굵은 침을 보내드린 것 같은데. 네. 네, 그 옛날에 저기 조선 시대 때는 침을 갈아서 썼기 때문에 이것보다 네. 훨씬 더 굵긴 했고요. 네. 지금 현재도 제가 쓰는 침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이 정도 굵은 침을 쓸 경우에는 굉장히 효과는 빠릅니다. 네. 문제는 이제 그 저희 환자의 진료실에- 증상에 따라서 쓰시는 진료실에서 거죠? 네. 곡소리가 자꾸 나죠. 그래서 저 아, 침을 원장님, 뭐 이런 소리가. 저 침을 쓰는 경우에는 네. 조금 친하신 분들께만 써드리고 있고요. 예. 아니면 그래서 참을 수 있는 분들께만 선별해서 써드리고 있고 네. 대부분은 요즘 호침이라고 해서 일반 한의원에서도 굉장히 가는 침을 많이 쓰죠. 네. 보통 저 침은 대침이나 조선침 이런 식으로 부르죠. 어쨌든 저 침들을 혈자리에 잘 자극을 하게 되면 네. 효과가 굉장히 빠르고요. 어느 혈자리입니까? 예, 눈이 혈자리들을 침으로 자극하지 않아도 네. 내가 충분히 그 손으로 이용해 가지고도 조금 할 수 있는데 지금 좀 네. 배워볼까요? 네. 네. 제일 처음 제가 권하는 방법은 손을 세게 비벼보세요. 비비시면 냄새를 또 한번 맡아볼까요? 저 알아요. 예, 닭똥 똥 냄새. 닭똥 태우는 냄새라고 표현하는데 납니다. 예. 그것이 날 양계장 때까지 냄새가 하시면 납니다. 됩니다. 예. 살짝 구수한 네. 냄새가 나면 그 자체를 손바닥을 살짝 오므려 가지고 네. 눈 위에다 이렇게 대보세요. 아. 그리고 눈을 감았다 떴다 이렇게 하시면서 아. 저는 지금 보여드리라 네네, 한쪽만 하고 있고요. 한쪽만. 저는 양쪽도 하시면 양쪽 할게요. 됩니다. 그래서 눈을 떴다 감았다 하시면서 네. 보통 혈자리로는 여기 손바닥 중앙에 있는 혈자리를 음. 노궁혈이라고 해요. 이 노궁혈에서 뭔가 에너지가 우리 손에서 손 잡으면 왜 기분이 좋고 네. 따뜻해지고 네. 애기 손잡 기분이 좋고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음흠. 노궁혈에서 발산이 된다 그러고 그래서 이 에너지가 발산되는 것을 우리 몸에서 돌리기 위해서 보통 이 손을 모으고 잘 있죠. 네. 그 에너지를 눈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전달해서 따뜻한 기운이 눈을 통해 자꾸 들어가게 되면 네네. 눈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손에 있는 기와 함께 이렇게 해서 발생된 열하고 같이 네. 해서 이제 눈을 편안하게 하는 거죠. 네. 눈이 일시적으로 굉장히 뻑뻑하고 일시적으로 네네. 충혈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잠시 동안은 찬 것으로 대주는 것이 찬 효험이 걸로? 있겠지만 예.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몸의 에너지는 따뜻한 것을 더 많이 원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기운이 훨씬 더 낫습니다. 물론 뜨거운 것 말고요. 네. 눈은 뜨거운 것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것이 올라오면 그것이 충혈이 되고 네. 뜨거운 것이 더 네. 많은 것을 네. 이제 에너지를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찬 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따뜻한 것보다는 좀 덜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기운을 올려놓으시더라도 따뜻한 뭔가 이제 핫팩도 살짝 데워서 네. 해놓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두 번째는 눈 주변에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보면 뼈들이 있는데 네. 뼈들을 따라가지고 꾹꾹 눌러서 지압을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눈썹부터? 그래서 눈썹 바로 아랫부분에 보면 네. 뼈가 있죠. 네. 그 뼈들을 손가락 3개 정도를 이렇게 모으셔가지고 눈 위를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눈 바깥쪽 뼈, 이 자리들 뭐 이런 자리들을 한쪽은 정면, 동자룡, 사주공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뭐 사백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네. 그런 자리들을 이제 눌러볼 거고요. 네. 혈자리 이런들은 아주 힘들고 정확한 위치가 힘드시니까 네. 눈뼈 주변을 자꾸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 아랫뼈도 마찬가지고요. 눈 안쪽을 누를 땐 엄지손가락으로 하는 게 저는 편해서 이렇게 자주 권해드리는데 네. 속에 보면은 살짝 뭔가 좁쌀 같은 게 만져지실 거예요. 예, 그 부분을 눌러서 여기요. 예. 살짝 돌려주시고 콧대하고 네. 눈 사이에 네. 여기를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왼쪽만 제가 했는데 네. 왼쪽은 편해지고 왼쪽은 시원해지셨어요? 오른쪽은 뻑뻑해지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눈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오면 살짝 온폭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웃을 때 여기 주름이 살짝 가는 네네. 그런 부분 있잖아요. 네. 그 부분쯤에 가면은 사백이라고 사방 팔방이 희게 밝게 보인다고 해서 그 자리를 누르면 눈이 좀 맑아진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 여기는 코 편해지는 거하고도 코 관계 편해지는 거 있는 안쪽이고요. 안쪽이고요. 예, 여기서 여기. 눈에서 눈 중앙에서 살 내려와서 바로 이 부분에서 쏙 여기요. 들어갑니다. 예. 여기서 더 안쪽은 코 쪽하고 관계가 코하고 있고, 관계가 있고. 예, 이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스튜디오 난리 났습니다. 예, 지금 우리 기자님, 뭐 PD님 지금 막 눈 누르고 막 찌르고 네. 비비고 난리 났습니다. 볼펜으로 하지 마세요. 손가락 눈 중앙에서 밑으로 예. 내려가는 자리가 있다면 위로 올라가서 눈썹 바로 윗부분, 네. 눈썹하고 이마 중앙 부위점 부분에도 네. 혈자리가 있긴 합니다. 아.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피곤해지면 태양혈이라고 부르는 관자놀이 부분이 네네. 많이 피곤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혈액이 이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눈으로 공급되는 길목이 이 태양혈 부분에 있기 때문에 예. 태양혈을 조금 제압을 해서 풀어주시면 좋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자주 강조하는 혈자리인데 피곤할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5천만에? 아니에요. 너무 그건 앞서갔네요. 합곡이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머리 뒤쪽에 네네. 있는 혈자리들 전에 그 아팠던 자리 있죠. 네네. 그 해골 맨 마지막 부분에 밑을 잡는다. 예, 이렇게. 뼈와 근육이 만나는 사이에 네. 보면은 딱딱해지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누르게 되면 굉장히 아프게 되는데 음. 그 부분 전체 중에서도 사실 눈과 관련된 부분이 해골이라고 하죠. 그 부분의 정중앙 바로 양쪽 옆 부분이 눈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뭐 그 부분까지를 잘 모르시겠으면 그 라인 전체를 예, 풀어주시면 되고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목침 아세요? 네네. 그 둥근 베개, 나무 네, 베개. 나무로 된 베개. 아니면 그 요즘 와인이나 저기 맥주들 많이 드실 거니까 네. 그런 걸 뒤에 받쳐놓고 이렇게 맥주병이요? 문지르기만 해도 네. 예. 받쳐놓고 이렇게 문지르기만 해도 여기가 시원해집니다. 아.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쓰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그 합곡자리는 당연히 오간 그 얼굴 전체의 병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압하는 부위들은 네. 그렇게 하시고 눈 운동이 또 중요합니다. 아, 눈동자를 돌리는 건가요? 눈의 건강이 근시나 원시도 마찬가지인데요. 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당장에 안경을 써야 될 것처럼 네. 그 시력이 나빠졌다. 아니면 눈이 지금처럼 건조하다. 이럴 때 눈 겉면만 생각을 잘 하게 되는데 네. 눈은 사실 겉에 보이는 거는 일부분이고요. 거의 주먹만 하다고 하잖아요. 네. 눈이. 그래서 이 커다란 부분에 눈동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네. 이 부분 뒤쪽에 전부 근육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네네네. 제가 아까 간하고 눈하고 아주 밀접하다. 밀접한 연관이 있댔잖아요. 눈은 하루 종일 움직입니다. 네. 움직이고 간이 근육하고 연관이 돼 있거든요. 아. 간에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간에 피가 풍부하면 네. 근육도 이제 잘 발달한 움직이고, 사람이 더 좋고 예. 간이 탱탱한 것과 근육이 탱탱한 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음. 우리 몸의 근육의 혈액 순환이 잘 되게 되면 눈도 밝아진다는 네. 거거든요. 근데 그 눈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눈 안구를 그 잡고 있는 근육이 6개가 있어요. 아. 6개가 이제 눈이 이렇게 있으면 양쪽 옆에서 이렇게 손좀 줘보세요. 당기고. 네. 여기서 잡아당기면 눈이 이렇게 움직일 거고요. 예. 이렇게 움직이겠죠. 네. 이렇게 사선으로 움직이게 하는 근육들이 있고 계속 총 근육이 움직이는군요. 6개가 있는데 이 근육들을 단련시켜 주기만 해도 시력이 좋아지고요. 실제로 우리 눈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 단련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맨 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눈이 있으면 이렇게. 얼굴은 정면으로 있대 눈을 끝까지 움직이고 아. 아래 위로 네. 사선으로 빙빙 돌리게 하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만약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면 파리 한 마리를 공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파리가 실제로 따라 있으면 움직이는 좋겠죠. 거예요. 파리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어. 끊임없이 움직이죠. 앵앵앵앵. 그래서 그 팔을 계속 그냥 머리는 그대로 흉할 고정시킨 것 같은데, 상태에서 예. 계속 움직여 주시면 되고 아. 실제로 그 시력교정센터에 가면은 네. 이 눈을 착용을 눈을. 시킨 상태에서 깜깜한 곳에 빛만 있어요. 네. 그래서 눈을 따라 빛이 움직이게. 계속 움직여가지고 그것을 따라 움직이게 하고 시력 교정하는 안경이라는 것들도 구멍이 숭숭 뚫린 게 아마 있을 건데 네. 그런 것들의 원리도 사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구멍으로 우리가 눈을 보는
습관을 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요즘 굉장히 많은 가까운 거리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봐요. 보죠. 컴퓨터 화면, 휴대폰 화면 작고 손에 있기 때문에 더 가까이 더 보게 가깝고. 되고 예. 몽고인들의 시력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네 시력이 좋다면서요. 10.0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10.0이요? 슈퍼맨이 10.0 아닌가요? 예. 그 그러니까 사람들은 멀리 있고 워낙 멀리 있는 것만 계속 보기 때문에 보니까. 아주 먼 곳에 개미 한 마리가 움직이는 것까지 감지해낼 그러니까. 정도로 그것이 뭐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대신에 이제 가까운 곳이 잘 보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책을 안 읽으실까요? 어쨌든 그 초원에 계신 분들이 그만큼 시력이 좋다는 시력이 거죠. 좋다. 먼 곳을 자꾸 보게 되는데 먼 것만 계속 보는 것도 무슨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적 있어요. 네. 시력 이제 먼 건 잘 보이는데 네. 눈에 어떤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는 예전에 제가 한번 들은 적 있는 것 같아요. 예, 다음에 제가 조사해볼게요. 예. 그 먼 곳을 볼 때 우리가 네. 먼 것만 본다면 네. 조금 전에 부작용이 어떤 건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먼 것만 보기 때문에 생기는 또 다른 현상이 있을 네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해보셔가지고 내 한 팔 번은 길이만큼? 예, 한 번은 먼 곳을 보시고요. 네. 몇 초가 지나고 나면 손끝을 보세요. 아. 그러면 우리 안구 뒤에 있는 근육들이 네. 먼 곳을 보기 위해서는 움직였다가 네. 가까운 곳을 갑자기 보는 순간에 갑자기 또 수축을 하겠죠. 네. 이러한 수축을 그런 식으로 반복되게 만듭니다. 아. 그래서 안구 운동을 하실 때 눈 음. 지압을 해주시고 네. 손 비벼서 눈을 이렇게 갖다 대고. 해서 따뜻한 기운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눈동자 눈동자 운동. 움직이시고 왔다 갔다 해서 먼 곳과 가까운 곳을 아. 보는 것을 교대로 하시면 네.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사무실에서 네. 아주 피곤할 때 잠깐 네,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업무 복귀하시기 전에 잠깐 네, 이렇게 조금 활용하시면 눈이 뻑뻑하고 또 불편한 증상을 가지신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네. 싶고요. 제가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오늘 저희 종합기사가 조금 부실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지한 기자께서 아마 안구 건조증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오늘 뭐 지압하고 운동하고 너무 열심히 하시느라고 종합기사가 조금 부실하더라도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주십사하는 말씀 네. 농담이었습니다. 예, 원장님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주실까요?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네, 안구 건조증은 눈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현대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눈을 쓰는 횟수를 조금 줄이시고요. 눈을 많이 깜빡여 주시고 눈 자체를 많이 감는 시간을 가져주시고 요즘 명상이라고 해서 힐링 열풍이 불잖아요. 네. 그래서 명상이라고 해서 눈을 잠깐 반쯤 감고 있거나 내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조금 가지시길 바라고요. 약재편이 조금 빠졌는데 예. 소금이라든지 하고초, 그 다음에 전복 이런 약재들, 그 다음에 우리가 길에서 보이는 국화 있잖아요. 네. 그제 조금 작은 것을 감국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음용을 하시거나 아주 이제 증류를 시켜서 만든 그 약을 가지고 눈에다가 투여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박용환 원장의 한의학 이야기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소셜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아마도 모니터를 많이 네. 보시는 분들일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 눈이 불편한 증상이 있으셨다면 조금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